이해찬을 국민의 이름으로 꾸짖음. 나라의 수명이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보이차가 세계의 맹차로 등장한 역사적 배경을 살핍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는 수없이 많지만 중국의 보이차만큼 유명한 차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보이차도 처음부터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차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상나라 시대의 문헌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최소한 3000년은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당나라와 송, 원, 명을 거치는 동안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으나 대륙의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에 와서 황실의 국물로 지정되고부터 보이차는 드디어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청나라는 만주를 주무대로 활동하던 여진족의 한 부족장이었던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족들을 차례로 통합시켜 오늘날 연행성 심양 부근인 흥경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후금이라 붙여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세운 태조 누르하치는 문화적으로 열등했던 자신들을 깔보는 명나라와 조선 등과 주변 부족장들의 극심한 반발을 진압하고 달래느라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누르하치 천맹제라고도 부릅니다. 누르하치는 왕이 된 후에도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투를 지휘했던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626년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명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이랄 수 있는 영원성 전투에 참전하여 명나라 장수였던 원순왕과 맞붙었으나 패배하면서 심한 부상을 당해 명나라 정복의 꿈을 후세에게로 미룬 채 전장에서 숨을 거둡니다. 제2대 태종 숭덕제 제위 1626년에서 1643년 청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업적을 남긴 황제였습니다. 그는 재임 중이던 1636년도에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고 조선을 두 차례나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 역사에 치욕을 안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로 삼았던 명나라를 복속시키는데 걸림돌이었던 조선을 먼저 제압하기 위하여 정묘호란 인조 5년 1627년의 3월에서 5월까지 을 일으켜 행제국가의 애를 갖추는 조건으로 철군합니다만 불과 2개월 남짓한 전쟁에서 조선은 임진왜란 7년을 능가할 정도로 피해가 막심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명나라와의 관계를 의식해서 후금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자 1636년 12월에 다시 군사를 일으켜 황제가 직접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조선의 16대 임금이었던 인조는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밀려 일단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후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으나 군량미와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1637년 1월 30일 삼전도, 지금의 잠실 부근입니다. 삼전도로 하산하여 청나라 제2대 황제인 홍타이지에게 권력적인 삼배 구고 둘의 의식을 올리고 군신관계를 맺음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치욕적인 전쟁을 우리는 병자호란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조선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긴 청태종은 52세가 되던 1643년에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태종이 사망하자 거의 5살 난 아들인 순치제, 세조라고 합니다. 가 왕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당시 명나라는 북동쪽으로는 청나라가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는 중이었던 데다 폭정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섬서성 연안의 역졸 출신이었던 이자성은 세력이 가장 강했던 반란군이었습니다. 이자성은 1644년 북경을 함락시켜
자신이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으나 산해관을 지키던 명나라 장수인 오삼계가 청나라에 투항한 후 청나라군을 이끌고 이자성의 반란군을 격파함으로써 청나라는 큰 출혈도 없이 명나라를 접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약체였던 데다가 심혈관 질환에 시달리다가 23살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세조의 질병은 천연두였지만 이 질환 역시 면역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잘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제2대 황제인 태종이 뇌출혈로 사망한 데 이어 제3대 황제인 세조도 20대 초반에 요절하는 등 황실의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과 면역력 부족 등으로 많은 질병에 노출된 것은 인과관계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원래 여진족은 만주벌판에서 산야를 누비며 사냥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중원을 지배하는 계층으로 신분이 급상승하다 보니 운동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친 육식과 도를 넘는 방사 등으로 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었고, 이로 인해 의, 궁궐 안에서 임금이나 대신들을 돌보는 의사들을 말합니다. 의들은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황제나 대신들에게 식사를 제한하거나 운동, 방사 등 금욕을 강요할 수도 없었기에 의들의 고충도 컸을 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들은 변방인 운남성 산골에서 생산되는 보이차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 물질인 콜레스테롤, 어혈이라고도 합니다. 을 없앤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터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이지만 콜레스테롤을 화학식으로 쓴다면 CH, 즉 탄소와 수소의 결합입니다. 보이차의 주성분인 폴리페놀을 같은 방법으로 쓰게 되면 OH-로서 음이온인 수상기가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는 분들이 보이차를 음용하게 되면 장에서 혈관 속으로 흡수된 OH-가 혈관 속에 있던 콜레스테롤을 만나자마자 화학 반응을 일으켜 H2O, 즉 물입니다. 물로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녹아버리고 C, 카본이라고 하죠. 탄소는 방기로 체외에 배출됩니다. 혈액이 맑아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낸 의의들이 보이차의 생산지에 관리들을 파견하여 이른 봄에 나오는 해차를 수거하여 황실의 곡물로 바치게 하였고, 이 사실들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보이차는 심혈관 질환의 특효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보이차는 현재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감비차라는 별칭까지 덧붙여지면서 그 명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약 10여 년 전에 황금손이 미얀마의 오지 바닷가에서 찾아낸 해죽순이 근래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죽순이 돌풍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보이차의 주 성분이랄 수 있는 폴리페놀이 보이차에 비해 약 350%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때문인데다 섭취하고 효능을 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낸 탓입니다. 혈관이든 장이든 막히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시원하게 뚫으면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본래 수명인 120세는 팔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황금소는 해죽순을 대한민국의 귀한 자산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인삼 한 포기 재배하지 않는 서이서가 인삼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30배가 넘는 인삼 제품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에 해죽순이 자라지는 않지만 부단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세계에서 어뜸가는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출산율의 급감으로 나라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애국심만으로 아기를 한 명씩 더 낳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아기를 많이 낳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하게 해줌과 함께 셋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정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이해찬 대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목에 걸고 있는 그 국가유공자증은 훈장입니까? 멍해입니까? 당신이 걸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은 진정으로 다출산자들의 목에 걸어드려야 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당신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는 국고로라도 지원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정치인들의 재산을 강제로 환수해서라도 다출산을 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5,0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영속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현 단계에서는 단언컨대 없기 까닭입니다. 집권당의 이해찬 대표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처절하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나라의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리고 출산율의 급락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을 내놓으십시오. 당신은 한때 이 나라의 교육부 장관도 지냈고 총리도 역임했으며 지금은 집권당 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 당을 비판한다고 우리 국민을 고소장으로 겁박하다가 소란이 생기니까 오리발을 내밀고 우리나라를 끝없이 괴롭혔던 중국에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지 묻습니다. 황금소는 당신들이 꿈에서도 그리는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이라든지 그런 정치 이념을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신도 이 정도면 상등신 일진데 국민들은 당신에게 충고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바에야 국고를 축내는 기생충이 되지 말고 이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당신 같은 등신이 자리에 있는 한 이 나라는 제2, 제3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언제고 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손이 내뱉는 쓴소리를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총선에서는 출산율을 제고시킬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나라를 제대로 이끄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기생충처럼 살아온 당신의 죄를 일부라도 탕감받을 수 있으리다. 나라의 수명이 20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0년, 100년을 집권하겠다는 당신의 말이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출산율을 크게 높여서 나라부터 살리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20년 2월 17일 새벽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황금손이 이해찬 대표를 꾸짖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배대열의 세상만사를 구독하시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